근데 어쨌든 당시에도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경제적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월급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이제 아무리 들어와도 이제 이게 의미가 계좌가 없네. 바뀌는 느낌이 안 이자가 들구나. 들어왔나? 아 근데 진짜 아니고 월급이구나. 근데 진짜 이자가 외국 안 들어와.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카이스트 출신으로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경시 대회에서 0.001% 안에 드는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계신데요. 네,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이루다 투자 1임의 대표이자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현재 건전한 투자법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단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타이밍부터 한번 해 이거 큰일 나네 벌써. 네.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이자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단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계속 로봇 리액션이 나오네요. 아, 네. 큰일 나네 이거. 로봇가 인간인데 자꾸 로봇 리액션이 아닙니다. 나와서. 또 유튜브를 또 자주 하셨기 때문에 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저희가 편안하게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단태님 같은 경우 또 투자 얘기를 또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김단태님의 그 유튜브 채널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그리고 또 심사임당님의 그 채널이 또 최근에 또 네. 나오셔가지고 또 되게 화제가 돼서 또 진짜 솔직한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 공식 질문이기도 해요. 네. 전문 투자자분들 오시면은 네. 김단태님의 그 자산 네. 얼마나 되는지 이거 질문을 사실 진짜 많이 받는데 신사임당님도 사실 하셨거든요. 저희가. 또 네. 김단태님 네. 같은 경우는 계좌 인증도 또 하셨기 네. 때문에 네. 또 아, 이렇게 하긴. 예, 네.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근데 이게 제가 않을까. 약간 또 이게 두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제가 약간씩은 간접적으로는 어쨌든 일부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거 편집될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제 유튜브에 이상한 댓글들을 조금 다시는 분들이 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뭐 1억만 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오. 가끔 달리고 조금 초등학생. 초등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사실은 이게 약간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솔직히 약간의 걱정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을 얼마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들어봤는데 그 중에선 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대충 제가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은 편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부담감도 좀 있고 위화감을 좀 조성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는 이런 얘기가 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또 제 주변에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네, 이제 막 그 수천억 이상이신 분들도 제법 되니까 사실 제가 뭐 거기서 이렇게 뭐 이제 뭐 얼마 막 있다 이게 자체가 이제 그분들 앞에선 되게 이제 그냥 귀여운 장난 놀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저는 그냥 평생 그냥 다 써도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일단 것 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의 자산을 들어봤을 때 그거보다는 많다. 예, 여기서 나오신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또 한 분이 또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네. 아니 사실은 뭐 그 정도 말로도 충분히 네, 이렇게 그러네요. 약간 짐작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김단태님 유튜브를 저도 구독을 해놓고 계속 듣고 있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좀 제 자산 전 거의 다 부동산 자산인데 네. 그 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사실 주식 제가 안 한 이유가 몰라서 안 했거든요. 네. 몰라서 안 했는데 김단태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살 몰라도 할 수 있는 안단태로. 거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오래된 걸 해가지고 저도 네. 이제 좀 일부를 이제 태웠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되면 저도 조금 더 이제 2차, 3차 보낼 생각인데 근데 생각보다 더 너무 좋고 중간중간에 또 지금 시황이 되게 불안전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내해 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그 채널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노바누님 팬이라고 한 거는 우리 방송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근데 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분을 지금 섭외한 건가요? 그런 면도 사실은 사심 방송. 가득한 이런 기회 안 나오면 제가 못 만나겠습니다. 만나주지 네. 않죠. 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자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처음부터 그러면 이분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금수저였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전혀 이제 김단태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분들은. 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 일단 처음에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에 거기 이제 외국계 회사는 아니고 그 티맥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름은 약간 외국계 회사 같긴 한데 한국 아하. 회사. 그래요? 되게 정보가 네, 잘못됐네요.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직을 한 게 이제 대기업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큰 기업으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LG LG예요? LG전자인데 예.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게 예. LG전 그냥 뭐 얘기하죠 어차피. 네네. 이제 뭐 얘기를 나왔는데 네. 뭐 어때? 몇 번 얘기해서 그러니까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좀 네. 가정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이제 대기업을 다녀보신 분들도 아마 여기도 계시겠지만 이제 대기업을 막상 다니다 보면 어떤 제가 되게 부속품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뭐 부장님이나 뭐 수석님 이런 분들 보면 저의 이제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안 좋았나 보다. 부장님이 이제 저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내에서 되게 생존 경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별을 달거나 아니면 임원을 달거나. 네,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를 명퇴.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별을 불확실한 거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 노력해 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즈음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 폰 막 이러면서 그 KT에서 이제 막 이거 다 막 사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아이폰이 나왔는데 네. 뭐 상관없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약간 모바일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저의 생각과 동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11년이요. 9년 전이네요. 네, 거의 오래됐다. 네, 이제 뭐 아이폰 나오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사회 초년생이었네요. 처음에는 뭐 자산이 그때는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그때는 사실 뭐 월급쟁이였으니까 한 뭐 그때 막 정확히 체크해 본 건 아닌데 뭐 한 1, 2억 이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 현금으로 다 그냥 이렇게 버는 족족 다 가지고 버는 족족 그냥 다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 금융에 대한 좀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라서 그냥 버는 족족한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금액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게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생각은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월급을 못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은 했고 어쨌든 3년 정도를 월급을 못 받고 버티려면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는 있었던 중요하죠,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창업을 했지. 만약에 제가 뭐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중에 뭐 한 50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창업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2011년도에 가장 잘 나가던 어떤 아이템들이 예를 들면 뭐 이거 다 막 티켓몬스터나 쿠팡 같은 그쵸. 소셜 커머스가 그때 조금 많이 그 인기가 많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인기가 많았던 게 모바일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뭐 카카오톡 같은 것도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앱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때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요즘 핫한 거 두 개를 합쳐서 해보자. 모바일에서 소셜 커머스를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되게 1차원적인 생각으로 얕은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서비스를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 서비스가? 로티풀이라는 서비스. 로티풀. 네. 이게 거의 그 포커 용어 같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도박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 이제 원래 의미는 로케이션 타임 피플을 합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만들고 보니까 또 그 단어가 있더라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로티풀이거든요. 이거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는 거랑 약자가 또 마침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게 말이 그냥 이쁘고 재밌어서 그냥 그 단어로 하게 된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학부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동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동업을 누구랑 하냐도 정말 네, 뭐 특히 되게 일반적으로는 공동으로 창업한다고 공동으로 투자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감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정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결정이었다기보다 왜냐면은 저랑 같이 창업한 애들이 제가 이미 그 당시에 10년 정도 알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제 룸메이트였던 애, 그 다음에 제 룸메이트가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룸메이트 제 방 옆 방에 살던 애, 그러니까 이게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숙사에서 원래 알고 지내던 애들이고 걔네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다들 생각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멤버 중에 10년 정도 알던 멤버였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할 때도 혹시 얘네들 때문에 망해도 혹은 얘네들이 저를 뭐 뒤통수를 치거나 해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어차피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냥 그런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창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수많은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 네네. 많이 보니까 주변에서 또 보시게 네, 되잖아요. 무서운 일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이제 무서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배신도 많이 하고 서로 뭐 이제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공동으로 이렇게 동업을 하다 보면 아마 다들 경험이 비슷한 경우 아마 처음에 들어보셨을 것 의도는 같은데. 좋았으나 네. 그런데 저는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행운인 건데 저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 정말 너무 잘해줬고요.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 덕분이기도 하죠. 그럼 네 분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7명이서 했어요. 와. 네, 첫 번째. 첫 번째 공동 창업자 네. 7명이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좀 흔치 않은 건데 오. 다 같이 좀 그거에 대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계속 각자 회사를 다니다가 네, 다 같이. 같이 합한 네. 거잖아요. 네, 와. 맞아요. 사표를 내고 네. 나와서. 네, 맞아요. 다 솔로였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솔로였고 이제 한 명이 유부남. 전후에 결혼을 했고요. 한 명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한 1년 있다 또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싱글이긴 싱글일 했어요. 때 만났죠. 왜냐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부남일 때는 그렇게 못해. 네네네 유부남이었으면 아마 좀 애기 있고 이러면 힘들었을 사실 것 같고. 힘들죠. 저희가 이제 예전 벤처 캐피탈 투자 같은 거 받으려고 이제 IR이라는 걸 하거든요. 회사 설명에 네네네.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엔젤 머니 받은. 네, 그런 이제 머니들 받으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딱 그 질문 하더라고요. 다 여기서 결혼한 사람 누구냐고. 그거부터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싱글인 게 좋지 않을까라고 거기서도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쿠라콤 시대에서 시간을 밤새야 되니까. 갈아 넣어야 되니까. 네, 더 시간을 몰입할 수 갈아내야 있으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구나. 근데 그 공동으로 창업한 그 기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는데 네. 어디에 매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카카오톡 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라는 회사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그 매각 당시에도 그럼 그 카카오가 되게 지금처럼 되게 큰 회사였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11년 뭐 거의 막바지였는데 카카오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고 그 당시에 사실 카카오가 매출이 이렇다 할 매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메신저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이제 좀 메신저가 잘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앱스토어 1위, 2위 하고 약간 요 정도 상황이었고 그 회사의 매출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저희랑 수익 모델이 그 네, 당시에 아예 없었나 없었어요. 보네요. 네.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건 사실 2013, 14년쯤에 게임하기 애니팡 들어오면서 맞아요. 애니팡 본격적으로 애니팡 수익 모델이 네. 생겼고 물론 그 전에 선물하기 같은 게 이제 선물하기가 막 들어왔을 때 네, 이게 네, 선물하기가 막 들어왔을 때라서 카카오가 매출도 거의 없었고 수익 모델도 거의 없었는데 약간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꿈만 먹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막상 해보니까 이게 수익을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소셜 커머스 쪽이 수익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다 무료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쿠팡만 봐도 아시겠지만 쿠팡이 지금 소셜 커머스를 안 팔거든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왜 안 파냐면 피봇을 그게 했죠.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소셜 커머스 같은 게 이제 왜냐하면 영업도 계속 영업 사원이 가서 어떤 상점이나 뭐 식당이나 미용실 영업을 해야 되고 그게 소셜 커머스라는 게 구조적으로 돈을 벌기가 생각보다 이익이 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계속 투자를 더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티몬이나 쿠팡이 했던 것처럼 투자를 더 받아서 회사 사이즈를 완전히 키워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든가 그 길로 가든가 아니면 이 길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실험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좀 해보면서 그걸 깨달아서 좀 갈림길에 있었어요. 저희가 어느 길로 갈까? 투자를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달릴까?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서비스를 좀 하는 게 나을까? 모바일에 어차피 할 게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할 때쯤에 카카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카카오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카카오의 이제 임원분들 뭐 김범수 의장님 비롯해서 이제 몇 분들 만나 보니까 너무 마인드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저희랑도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약간은 아쉬웠지만 이제 매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대박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카카오 주식을 교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이랑 카카오 주식을 맞교환을 했는데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네. 저희 그게 가능했었던 때가 네. 있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딜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고 판다는 건 딜하기 나름이고 그렇죠. 내가 이 회사를 사고 싶은데 현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 회사를 사고 싶은데 주식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쵸. 마침 카카오 입장에서도 그 저희에게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준다는 건 어쨌든 오너 아주 작은 지분이지만 오너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 이게 주식을 줬는데 사실 그때 카카오 기업 가치가 2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20한 6조 7조쯤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진짜 100배? 지나가니까 100배 100배? 정도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저희끼리는 이게 뭐 어떻게 2천억이야. 이거 지금 앱스토어 1, 2위긴 한데 사실 지금 같은 그런 그 앱스토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매출도 거의 안 나는 회사가 이게 그쵸. 어떻게 그쵸. 2천억이에요? 관계자 들으시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왜냐면 뭐 이제 이게 2천억이다 100억이다 하면 이제 20대 1로 예를 들면 나누는 거잖아요. 거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작아지는 거니까. 네네.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죠. 그렇죠. 완전 어이없죠. 기숙사에서 통닭 먹으면서 하는 얘기 네. 같은 느낌. 근데 그럼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7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의견 조율이 잘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숨 쉰다. 콧바람 나왔어요. 어렵죠. 7명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저희 직장 상사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직장 상사는 아니고 저희 친구 중에 직장 상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완전히 그러니까 의견을 뭐 형이 원래부터 알던 형이고 그랬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아무래도 이제 대표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친구였던 대표가 있긴 했지만. 그 대표들의 대표긴 하지만 말을 안 듣는 거지. 왜냐면 원래 맨날 같이 통닭 먹고 술 먹고 했던 친구니까 이 대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대표의 말을 잘 들으려고 제가 대표는 아니었고요. 저는 공동 창업자인데 대표 얘기를 들으려고 저는 노력을 했지만 이제 저희들끼리 되게 막 말 안 듣고 막 서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막 너 임마 옛날에 그 기숙사에서 내가 임마 진짜 이거 과제 빌려주고 임마 맞아 거의 그런 느낌. 내가 다 했어 임마. 그러면서 서로 막 인신공격도 네. 막 하고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서로 더 끈끈하기 때문에 또 싸울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 표현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인수라는 결정, 매각이라는 결정도 되게 큰 결정인데 어쨌든 저희끼리는 합의가 잘 돼서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카카오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는 제가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 인수 대금이 막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공동 창업자들끼리 나눠야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희 들어오고 상장이 되고 그래서 상장이 사실 이게 비상장이 가치가 얼마가 됐다는 비상장일 때였으니까. 네네. 비상장일 때는 사실은 이제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지 그 가치는. 물론 이제 주주 명부나 이제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마음 속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한 2014년이었나 15년이었나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쯤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죠. 상장을 하고 이제 딱 핸드폰 열어보던 게 저는 아직도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그 처음에 오류가 난 줄 알았어. 핸드폰 그 어플이 그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콤마가 너무 많아서. 네, 이제 10억 이상 찍히면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핸드폰 앱들이 대부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앱마다 어플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구나. 네, 대부분 그 당시에 시중에 있는 은행들 어플들은 대부분 공이 다 안 보이는구나. 네, 잘려요. 어떤 화면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조그만 화면에서. 네, 핸드폰에선 잘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1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던 기억이 이제 저한테 되게 아직도 내리에 좀 강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약간 현타가 찾아왔죠. 인생에. 그 당시 주가는 얼마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상장된 직후에는 한 11만 원, 12만 원 뭐 지금 얼마죠?
지금 24만 원 20 정도 뭐 그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이게. 이게 요즘 주가 얘기가 조심스러운 게 네. 뭐 계속 바뀌- 눈뜨기로 하면 맞아요. 계속 바뀌어. 그래서 네. 10만 원대로 계속 갔었는데 그죠? 아, 아, 이거 많이 아니요. 올랐어요. 많이 아니, 이게 올랐어요. 예. 그 주가 움직임을 말씀드리자면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터지고 나서, 터지면서 맞아요. 그때 그냥 확 올라갔어요 주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간은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현타가 오셨다고는 했는데 느낌이 진짜 되게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실감이 안 났고 그 이제 월급을 이제 매달 받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카카오에 들어가서 네, 근무를 일을 하신 했어요. 거예요? 네, 카카오에 들어가서 그 일곱 일을- 분이 전부 다. 합병 개념이 네, 인수합병이 아. 저희가 인수합병이 제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음. 카카오에서는 모바일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회사를 산 거예요. 인력을 네. 충원하려고 이거를 뭐 보통 실리콘밸리에서께 인수합병에 맞는 그렇게 하잖아요. 인력 합병 에퀴하이어라고 이제 보통 영어 단어로 있는데 에퀴. 에퀴하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인력 흡수 그런 개념으로 이제 카카오에서는 저희를 그때 이제 인수를 한 거고요. 원래 그렇게 그래서 카카오에서 이제 몇 년 다니는 어떤 그런 조건. 계약 조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카카오에 몇 년 다녀야 되고 이런 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뭐 정말 재밌게 회사 생활했었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10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쯤엔 3,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00명부터 3,000명을 이제 짧은 시간에 경험을 좀 해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도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한 이유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월급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이번 달 뭐 내고 막 이제 이 생각을 원래 하잖아요. 그쵸, 그 쓸 생각 네. 생각. 이 카드값 나가고.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카드값 네, 나가고 카드값이 뭐 나가기 전에 이번 내가 달 먼저 하고. 대출을 네. 갚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네, 그거랑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이제 아무리 들어와도 이제 그 이게 의미가 계좌가 없는. 바뀌는 느낌이 안 이자가 드니까. 들어왔나? 근데 진짜 아니고 월급이구나. 근데 진짜 이자가 그런 외국 안 들어와. 그래, 그래. 진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겠다. 이자보다 더 월급이 적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근로 의욕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출근을 그쵸. 하러 해야 가야 되니까. 되는데 이거 굳이 내가 회사를 이자 벌자고 이거 회사를 그제 안 다녀도 될 이 것 자식들이 같은데 그때는 이미 원래 계약한 기간은 지났을 때. 끝났고. 지나갔을 때 즈음이었어요. 음. 그리고 또 그 즈음에 제가 하던 좀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저도 약간 여유가 있던 네. 큰 거 하나 끝내고 나니까 사람이 좀 여유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고 그 즈음에 이제 그 밖에 딱 점심에 밥 먹으러 나가서 날씨를 보는데 날씨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또 이런 감성적인 결정을 그래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나와야겠다고 더더욱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도 어차피 제가 100%를 발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쵸, 회사 그쵸. 누가 일을 시켜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 평판을 위해서라도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제가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젊은 상황. 나이에 네, 또. 네. 그때가 뭐 2015년 막 이쯤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측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정말 고맙고 저한테 은혜를 너무 베풀어준 곳인데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다니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를 좀 그만두게 됐죠. 근데 나오실 때는 그러면은 7명 중에 네. 혼자만 나오신. 순서는 좀 다른데요. 결국은 다 나왔어요. 순서는 다 다른데 네. 다 똑같이 네. 이제 좀 근데 이제 느낀 거 봐요. 대부분 이제 뭐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네,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지금은 이제 저는 완전히 따로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또 그 중에 몇 명은 또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또 따로 같이 막 하고 있고 지금도 서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다 직장이기 때문에 다 직장이들. 그런 꿈이 있어요. 네. 나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다음에 나오겠다. 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치. 약수터 놀기 가야 시작하죠. 네. 뭐 약수터 맞아요. 약수터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그 저랑 이제 친했던 분들 이제 한두 번씩 연락을 해서 만나는데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치, 맞아. 그 사람들은 또 다 이제 바빠. 바빠요. 다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약 올리는 거지 뭐 가서 뭐 할 그쵸.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친한 분들 다 만나고 나니까 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좀 가봤어요. 근데
여행도 이제 세계 유럽이나 이런데. 네, 뭐 유럽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나라들이 120개밖에 안 돼서 금방 다 아 근데 제가 한 나라를 길게 가보니까 네. 그 이제 어느 원래는 나라에서? 네. 이탈리아를 제가 아, 한 달 정도 갔었는데 제일 좋은 데를. 네. 이탈리아 한 달 정도 갔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게 세상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여행을 되게 나 여행 뭐 한 달 가봐야지 2달 가봐야지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경제 잘 가고 여행 갈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고 나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저 너무 네. 힘든 거예요. 힘들어 맞아. 그래서 힘들어. 저는 물론 이제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요. 안 맞는 맞아요. 그 여행이 맞아요.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여행이 맞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여행을 길게 가본 적은 없어서 제가 음. 대학교 때도 뭐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길게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약간 한 달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한 달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나는 절대 15일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겠다. 여행을 갈 수는 있어도 15일 이상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여행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아주 여행을 막 많이 다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할 거는 이제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여행도 갔다 오고. 네. 뭐 그다음에 사람들 이제 놀기도 다 하고. 만나고. 놀기도 네. 많이 네. 놀았고 사실 또 이상하게 그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좀 많이 게임도 왕도 게임도 여러 번 네. 잡아보고. 어떤 게임 하셨어? 어떤 게임? 저는 주로 이제 네. 가장 유명한 게임은 아닌데 이제 그 총싸움하는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 스페셜 보스도. 네, 그냥 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오버워치. 어쨌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 총싸움하는 게임을 했는데 이제 어차피 아무도 그 제 삶에 태클을 안 거니까 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예를 들면 이제 그쵸. 예전에는 네. 이제 제가 창업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도 막 그 잔소리가 그쵸, 걱정하지. 네, 걱정이잖아요. 안정적이지 잔소리는 아니고. 않으니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잔소리는 아니고 이제 부모님은 걱정에 이제 그런 그 고민들 그러니까 음. 걱정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네, 이루고 네. 게임을 한다는데 네, 그냥 밤새 게임을 하는데 마음대로 우리 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을 이미 하기도 했었고 아.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살기도 했고 용돈 보내주는데 아들. 네 용돈도 제가 드리고 뭐 차도 사드리고 막 이랬으니까 음.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뭐라고 안 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아무도 태클 안 거니까 게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직 미혼. 네 지금도 미혼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그렇게 막 나 게임 진짜 뭐 경제 잘 찾으면은 게임 진짜 많이 하고 싶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서 오히려 여행보다 그럼 게임이 더 재밌으셨나봐요. 게임을 좀 그게 더 더 많이 한것 맞았나 같네요. 보다. 네, 게임 좀 더 많이 하고 그때 친해지는 사람들도 막 있고 해가지고 여행을 더 좋아했으면 결혼이 빨랐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남초인 게임들만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좀 남자들이 많아서 어쨌든 게임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게임을 목이 타시는구나. 그렇게 하다 또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게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 투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PB 센터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프라이빗. 돈을 맡기던 곳이 그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그 이제 수십억 자산가들만 이렇게 네. 좀.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기준은 이제 보통 5억 금융자산 5억 이상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그게 10억인데도 있고 20억인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수십억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은행에서 이제 따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별도의 창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은행은 클럽원이라고 있고 뭐 투체어스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어요. KB도 각각 다 은행사마다 그게 있는데 이제 그런 따로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명이 저한테 아예 전담 직원이 붙어서 저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투자 관련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 상품 같은 것도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주로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좋다고 하면 공모주가 좋다고 하면 공모주를 하는 거고 제가 또 있었을 때가 중국 주식이 조금 좋았었거든요. 네. 제가 투자하던 시기가 그래서 중국 주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럼 좋나 보다. 중국 주식 넣고 이게 매번 이제 재테크 트렌드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거를 3년 동안 네. 거기가 거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PB도 만나봤고요. 또 자산관리사 분들도 있고 뭐 되게 이제 찾아보면 은근히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준 그런 자산관리사 분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돈을 맡겼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딱 정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엑셀에 다 해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0%더라고요. 그러면 손실은 안 보고 딱 0%셨던 거예요? 네, 이익을 본 것도 있고 손실을 본 것도 있고 합쳐서. 네, 퉁쳐서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정말 다양하게 다 해봤거든요. 수수료만 내셨네요, 그러면 은행에. 네, 거의 그런 느낌. 수수료만 낸 느낌. 한 3년. 조금 이득이 나는데 그걸 다 수수료로 갖고 간 거지. 그렇죠. 이런 네. 나쁜 그냥 놈들. 예금으로 놔뒀으면 오히려 좀더 더 수익률이 수익이 좋았겠죠. 조금 더 네. 그래요? 한 1, 2%는 나왔어요. 저금리인데 네. 서울 저금리인데. 아파트를 샀으면. 네. 네, 서울 아파트는 있습니다. 어쨌든 네. 아파트는 있고 그건 나중에 산 거고 네. 어쨌든 믿고 맡겼더니 네, 3년 수익률이 동안 너무 안 좋아서 0%더라.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열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P2P 같은 것도 좀 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모든 상품이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음. 어쨌든 제가 들어갔던 상품이 좀 운이 안 좋아서 또 그 업체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돈을 좀 많이 손해를 봤었고 아, P2P를요? 네, P2P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인이 대출을 해줬는데 네. 그 법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네, 돈 받고 뭐 간다든가 원래 계약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을 받고 법인을 팔았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모텔 관철동에 모텔 짓는다고 해서 그거 파이낸싱 하려고 이제 P2P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이 소유권이 없는 거야. 네. 그 체크를 회사에서 체크를 못했군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체크하려면 제가 가서 뭐 등기도 계속 떼어보고 계속 이제 그게 문서들이 맞고 얘기한 대로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드는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P2P로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었고요. 아까 PB 그 분이 이제 그 프라이빗 뱅커 분이 P2P도 권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 제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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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났고 네. 3년 동안 PB 끝났고 상품은, 네, PB 제로로? 상품은 또 따로 했고 뭐 제가 그냥 정말 다양하게 했어요.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한번 다 이 중에 뭐가 좋나 해서 네. 원래 처음에는 PB에 맡긴 거는 그냥 이동 내가 별로 그닥 신경 안 써도 어느 정도는 이 자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저는 한 5%는 날 줄 알았지.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 뭐 많이 바라는 건 워낙에 아니니까. 원금이 크니까 네. 한 1, 2%만 놔도 그렇죠. 네. 여기 5%만 나도 연평균 수익을 따지면 훨씬 네. 괜찮으시니까. 수십억 이렇게 네, 들어가니까. 많이 운영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직접 해봐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당시에 저처럼 좀 그 스타트업 팔고 약간 돈이 있던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정말 닥치는 대로 들었어요. 주식 관련 수업. 네, 주로 근데 주식을 들었어요. 아마 그때 이 생각은 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부동산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으면 지금은 좀 다른 그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투자라는 게 되게 다양한 방식이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들었던 게 이제 가장 근처에 열렸던 게 뭐 부동산 수업도 안 들은 건 아닌데 주식 위주로 정말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열리는 수업은 그냥 거의 다 가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 좀 스타일들이 좀 생긴 것 같고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 매매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매크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매크로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전 개발자이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이거를 뭐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은 사실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네.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뭐 그날에 사고 그날에 팔고 혹은 다음 날에 팔고 요런 매매를 단타. 이제 네, 단타죠. 네, 좀 데이 트레이딩이 게 있어 보이는 단타라고 하니까 살짝 없어 보이긴 하지만 단타를 했어요. 네. 단타를 이해하기 했고 쉽게. 그래서 저는 그 단타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상 단타를 한다면 어떤 상상을 딱 들었냐면 그 휴양지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몰디브나 뭐 좋은 휴양지들 많지 않습니까? 하와이 네, 뭐 이런 데 맞아요, 가서 맞아요. 좋은 음료수를 내가 마시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막 사고 팔아가지고 딱 나한테 알려줄 줄 알지 얼마 벌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줄 알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딱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제 단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약간 끝없이 그 기름칠을 하고 닦고 도이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 거예요. 기계를. 네, 그 프로그램을 정말 거의 매일같이 시간이 정밀하게 이제 조율하는 작업을 네, 정밀하게 조율해야 되고 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또 뭘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알고 보니까 끝이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좀 트레이딩에 대해서 재밌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이게 그 할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네, 뭐 이게 재미있기는 있지만 또 너무 심한데 그리고 너무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제 현금 비중이 너무 많았던 상황에서 네. 현금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이 현금을 그냥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다른 곳에 안 맡기겠다라는 이제 저만의 원칙을 세워서 안 맡기고 간접 투자 아니고 직접 투자만 네, 직접 투자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을 이제 하나씩 다 갖고 왔는데 그럼 계속 그냥 CMA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또 새로운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 중에 그 레이 달리오라는 레이 분이 달리오.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펀드 중에 그분이 운영하는 게 펀드가 거의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자기계발서 책을 쓰신 거예요. 맞아요. 머니. 네, 머니가 아니라, 네. 저기 원칙이라는 원칙, 책을 쓰신 원칙. 분인데 네. 원칙이라는 머니에도 나오긴 합니다. 네, 맞아요. 머니에도 나오는데 원칙이라는 책을 딱 써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좀 되게 드물었던 게 보통 자기계발서 쓰시는 분 중에 이제 자산이 이제 1조 이상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분 자산 한 20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20조 정도 되시는 분이 책을 쓰니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 철학 같은 게 좀 공감이 되는 게 되게 많아서 이분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취미가 뒷조사여가지고 뒷조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전략이 메인 그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게 꽤 많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럼 제가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런 자산 배분 투자에 좀 제가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분이 했던 이제 전략이 자산 배분 투자군요. 네. 그분이 이제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아예 그 전략에 좀 많이 심취를 해서 그 전략을 주로 하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 아까 말했던 그 세계의 최고의 헤지 펀드 매니저가 이 전략을 만들었고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4배 정도 돼요. VT라는 게 이제 한 35% 정도 네.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EDV 그거를 한 20% 정도 채권 LTPZ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20% 정도. 20%. 네, 그 다음에